윤 대표님, 네. 차은경 서부지법 당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갖고 기물을 부수고 뭐 이런 일종의 폭력 사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딱 15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것뿐이 내놓지를 않았어요. 딱 15자의 구속영장 이 발부 사유를 적었는데 이건 자범도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했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요거 한 줄만 딱 했어요. 자법은 또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 무조건 가둬야겠다. 구속해야겠다. 이것만 보여준 거죠. 그 이유도 뭐 설명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 석궁 테러 때 판사 쏜 그 피고의 심정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차은경이라는 사람은 판사지만 벌써 결론을 내놓고 뭐 구구 설명하기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음. 그래놓고 그게 뭐 휴대폰 초기화시키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유가 된 거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밑에 부하들 비상계엄하고 관계된 사람들 뭐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다들 노출이 됐어요. 뭐 증거인멸 할 게 없고 지금 관저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봉쇄된 상태에서 칩거한 상태에서 살아서 할 게 없어요.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도 이 공수처가 체포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관저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연금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것도 없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지금 10명의 그 당시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 다 구속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한 문제라든가 또 선관위에 들어갔던 거 영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은경이라는 사람은 뭐 확신범이라 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식이죠. 말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을 아니 직무정지 됐는데요. 확신범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도 2023년 9월 27일 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잖아요. 다 됐죠.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번처럼 15자가 아니라 600자. 그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풀어주면서. 위증교사나 이런 건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를 꼭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야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가둬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이 그냥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원 차은경 판사 보니까 참 저 서부지방법원에 뭐 난입을 해가지고 기물도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미스러운 그렇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사법부가 이런 이 폭동을 어떻게 보면 초래한 거 아니냐, 원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부지법은 좌파 판사들 소굴입니까? 거기에 정계선 법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관이 돼갖고 아마 법원장은 공석일 거예요. 거기에 이순영 또 그 우리법 연구회 그 사람이 1차 체포영장 내줬죠. 2차도 신한미 여기가 완전히 좌파 소굴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왜 체포영장 할 때도 110조, 111조 그 적용 배제고 그냥 압수수색해라. 이걸 이 자필로 썼잖아요. 이거 입법부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당하게 중앙지법에
뭐 체포영장을 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새길로 가서 개구멍으로 해서 서부지법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 판사가 진짜 제대로 된 이 판사라면은 차은경 판사 제대로 됐다면은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진짜 있는지 내란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수처가 예. 직권 남용 수사해가지고 그거 갖고 내란으로 엮어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핵심은 내란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툼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통치행위라는 네. 거고 이쪽에서는 내란이라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소명이 됐는지 여부가 네. 밝혀져야 하고 증거인멸이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떠한 부분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네, 원님 재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원님 재판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고 가둬놓고 아예 탄핵에서 쫓아내겠다. 예. 네? 그래서 내란죄로 중형을 내리겠다. 이게 좌파 판사들의 지금 인식이죠.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한 대로 국민 여론이 완전 뒤집어져 그렇죠.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국민 여론이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저렇게 혐의가 소명되는 저런 죄인들한테는 기각해서 풀어주고 네. 조국 같은 경우는 2심에서도 다 형량이 나왔는데도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도 구속 안 하고 또 국회의원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대법원 가니까 결국 결론이 나서 지금 감옥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파 자기네끼리는 다 저렇게 봐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혐의도 제대로 소명 안 됐는데 휴대폰 바꿨네, 텔레그램 탈퇴했네, 이거 갖고 참. 증거인멸해가지고 그냥 가둬버렸어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안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복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은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이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예. 직무정지지만 돌아가는 건 알아야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고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탄핵돼. 이걸 판사들이 결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석궁이 진짜 한 100개 있어도 부족합니다. 정말 판사들 이거 정말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법 불신이 엄청나게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갖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그런 폭력행위는 당연히 엄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부의 안전은 지켜져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너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 또 그 지지자들이 이런 불상사까지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구속되는 35자, 이명박 때는 83자, 이재명 기각되는 600자, 그렇게 구구절절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국민적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그냥 15자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이게 판사의 도리입니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아, 남미가 보면은 그 정권의 판사들이 오락가락하면서 국가를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거든요. 그것도 우리도 이게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좌파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비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울이 흔들리면은 박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은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거울이 흔들리면은 박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은 나라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 뭐예요? 법원의 판결이죠. 이 저울이 우리나라 대개의 신이 그렇죠. 눈 감고 들고 있는 그 저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앞에 가면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징으로. 그렇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이런 사건들이 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국가 분열이나 국가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차은경 판사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개탄을 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차은경 부장판사 이 무책임하고 그 무성의한 태도 이런 판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 가지고 분노는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경찰이 일부 이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들이 민노총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러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서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연말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전농 트랙터 몰고 남태령 고개 넘어와서 할 때 그 길 터주고 통과시키고 한남도 관자 앞에 가서 가게 오히려 에스코트 해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에요.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어떻게 보면 방조한 주범이죠. 저는 서부지법 이 사태도 경찰이 방조했다고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시위대가 4만 4천 명이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일부러 경찰 기동대가 일부러 철수했는지 780명만 남기고 다 철수해버렸어요. 한쪽은 4만 명이 남는데 780명 남기고 다 철수해버렸어요. 시위대들은 화가 났죠. 오히려 저는 경찰이 이런 사태를 방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 86명을 연행하고 46명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난동 사태랄까 뭐 폭력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제약했지만 경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조치가 정말 적정했느냐. 그렇죠. 뭐 앞서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라든가 또 이 서부지법의 수사 그리고 재판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흠결이 하나도 없이 정의롭게 그렇죠. 이렇게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잖아요.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고 또 법원은 꼭 서부지법에 가서 하잖아요. 판사도 꼭 그 당직 그 판사 있는 주말 껴서 차은경한테 돌아가도록 했잖아요. 이런 게 법원 판사 쇼핑 아니겠어요? 정정당당하면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에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니고 당직 판사한테 해서 얼렁뚱땅 구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에 또 민주당은 또 계속 공수처한테 더 세게 바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압수수색 그 윤 대통령 체포할 때 55 경비단 단장 관인도 자기네가 그냥 공처가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인감증명 뺏어가지고 집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서 제대로 좀 밝혀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지금은 뭐 정신적 내란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이 자칫 이런 폭력 행위로 발전하면은 내전 수준으로까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걷잡을 수가 없죠. 폭동이 나는 거예요. 폭동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경찰이 지금 이번에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나치게 자극하는 그런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마화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은 자칫하다가는 상당히 더 큰 불상사를 그럼요.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들어요. 네. 시위대들을 뭐 그 잠입한 거 뭐 한 거는 우리가 절대 미워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러겠어요. 예. 오죽 화가 났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성의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게 다만 이제 폭력으로 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법적인 조치야 뭐 불가피하죠. 예, 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하지만은 오죽 했으면은 이런 일이 나겠느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수처나 이 사법부나 이런 데가 완전히 정의나 공정이 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분노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